고1 영어 내신 대비 천재 이재영 교과서 3과 Living Together 문법 강의입니다. 우리 강의를 보기 전에 문법 두 개가 뭐였는지 머리에 먼저 넣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과거 완료 시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화면 보지 않고 눈 감고 말해보세요. 3과 제목은 뭐였어요? Living Together, 함께 사는 것. 문법 두 개는 첫 번째는 과거 완료 시제,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둘 다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다, 그쵸? 첫 번째 과거 완료 시제부터 볼게요. 과거 완료 시제는 우리 공식처럼 과거 완료 시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 봅시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직선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에 미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과거 중에서도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있고 더 이전에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어제 다시 찾았다. 그러면 찾은 것도 과거고 잃어버린 것도 과거인데 잃어버렸어야 찾을 수 있으니까 잃어버렸던 그게 더 이전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두 시점을 비교를 해서 더 이전의 시점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사용되는 건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형태를 알아야 하는데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had 플러스 과거 분사. 그럼 과거 분사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동사 외울 때 see, saw, seen 이렇게 외운다고 하면 요 자리에 있는 게 이제 pp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동사를 알아야 과거 완료 시제를 알맞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조금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과거 분사를 다 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동사들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문법 두 개는 항상 영작, 해석, 어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 문장만 외우고 넘어가면은 큰 배점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문법 두 개 뭐였어요? 3과 문법 첫 번째 과거 완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둘 다 과거 완료라는 표현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 거다? 과거의 두 시점, 그러니까 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때 더 이전일 때 과거 완료, 즉 had pp를 써준다. 그럼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제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비교를 잘 할 수 있냐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명확한 때를 알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게 언제라고? 과거의 두 시점을 비교를 했을 때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 시제로 쓴다. 과거 완료 시제의 형태는 뭐다? had 플러스 pp, 과거 분사이다. 영작이랑 해석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에 얘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를 언제 쓴다고 했어요? 과거의 두 시점을 비교하는 거니까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동사 두 개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나중에 일어난 일과 먼저 일어난 일을 체크를 해야 해요. 3과 본문 기억나요? 그 이제 위층이랑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글쓴이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랬다, 나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윗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했다라는 표현이 더 최근의 과거, 여기가 미래, 여기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는 더 과거일 때, 더 과거는 과거 완료겠지? 그러면 imagine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imagine. 그런데
내가 imagine 했던 것보다 뭐가 더 이전이냐면 들었던 거. 그러면 들었던 이것이 더 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 had heard, had pp로 써야 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뒤에도 이 what was going on up there 여기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 remembered. 나는 기억했다. 기억을 했던 것과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내가 받았던 것. 그 다음 받고 나서 쓰지 않았던 것.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가 있고 더 과거라서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 내가 기억했던 거가 더 나중의 일이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슬리퍼를 받았고 하지만 쓰지 않았지. 그래서 더 과거 자리에 있는 얘네들을 had pp로 써서 had received, had not used로 써준다. 얘네들은 어법 문제, 영작 문제, 해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둬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봅시다. hear가 had pp가 됐지. 그러면 had heard, had heard. imagined는 그냥 imagined, 그냥 imagined.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had received, had not used. remembered는 그냥 remembered. 본문에 나오는 문장 마지막에 캡처할 수 있게 페이지 정리해놨으니까 그럼 나중에 캡처해서 핸드폰 보고 외웁시다. 우리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Suddenly I remembered. remember 다음에 짝을 이루는 거 뭐였어요? 나는 기억했어. 뭘 기억했냐면 슬리퍼들. 내가 받았던 걸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받았던 이 receive라는 동사가 더 이전의 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전의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더 이전이니까 had pp. 그럼 had pp로 써야 되는데 pp 자리에 이제 receive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한다? had received. 쉽죠? 그 다음 문제. 나는 들었다. 근데 뭘 들었었냐면 그 엄마들인데 어떤 엄마들이냐면 어떤 생각 없고 배려 없는 엄마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그들의 집 안에서 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이 시점은 내가 상상했던 것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과거가 imagine이었고 더 과거가 here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had pp, had heard.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정법이래. 그러면 머리 아파, 하기 싫어, 또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중학생 때 외워야 했었던 가정법 공식을 외우지 않고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더 하기가 두렵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면 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2, 고3 또는 이제 2학기 가서 가정법이 또 나왔을 때 그런 문제들은 다 틀리게 돼요. 모의고사 어법 문제는 뭐 당연히 틀리는 거고. 이번에 외우고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부터 3과 문법 두 개를 강조를 계속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과거 완료 시제. 두 번째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데 이 둘 다의 가정법이든 그냥 시제든 과거 완료라는 이야기가 둘 다 들어가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 이름이 주는 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얘네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법이 뭔지는 잘 몰라도 가정이라는 뜻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뜻이지 이게? 가짜로 정해보는 거지. 뭐뭐 한다면 이라고. 그럼 그렇게 가짜로 정할 때 어떤 접속사를 쓸까? 가정법에 if가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얘가 가정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가정하는 if가 있는 문장에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무슨 말이라고 이름이 주는 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해주는
가짜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정해주는 접속사 if가 있는 데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 다음 왜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를 쓸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우리 아까 시제 얘기할 때 과거가 있고 더 과거가 있을 때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는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이 전에 있었던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식 외울 거예요. 오늘 외우고 넘어가야 돼. 다른 날 시간 내 가지고 외우겠다? 그럼 안 외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공식 외우고 넘어갑시다. 이름이 주는 힌트를 생각하면서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풀어서 써줄게요. 또 모르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동사 과거형 뭐다?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have pp 다시 뭐라고?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자 그럼 화면 보지 않고 눈 감고 해봅시다. 천천히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기억나요? 조금 더 빠르게 눈 감고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외우고 넘어갑시다. 꼭 외우기. 그 다음 우리 if라는 조동사래. 미안해요. 접속사가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를 if 절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주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항상 if 절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뒤로 갈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콤마가 있잖아요. 그럼 콤마가 있다는 거는 if 절은 여기까지야 라고 끊어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if 절이 뒤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if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우리가 if를 보고 아 if 절이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하지만 if 절이랑 같이 붙어 다니는 얘는 바뀌지 않아. 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을 나타내는데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어렵지 않죠? 시험 포인트는 영작, 해석 나오고 근데 우리 3과 본문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완벽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도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랑 wit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요. 근데 아 어려우니까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우면 되지. 시험에 나올 거잖아. 딱 봐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번. If I had. 우리 공식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공식 뭐예요? 말해보세요. if 그 다음 뭐야? 주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하는 데에 과거 완료 와야 되잖아. had, pp 그리고 쭉 나오고 그 다음 주절 시작하네.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have, pp 그럼 공식에 맞나 한번 봅시다. if 있고 주어 had, pp 그럼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동사 뭐야? have 여기도 I would have, pp 맞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조용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 wish 가정법인데 wish라는 게 이 동사가 뜻이 뭐예요? 소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소망을 한다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had been quieter. 나는
당신이 더 조용했기를 바란다. 그게 다다. 이 밑에 집 사람이 위에 집 사람한테 요구하는 문장이었죠. 나는 당신이 과거에 더 조용했기를 바란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거가 이 위에 집 사람이 더 조용했으면 하고 바랐던 건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거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고,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해 안 돼도 꼭 외워야 됩니다. 이 문장들. 그 다음 3번 문장. With her cooperation.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그녀의 협조와 함께라면 I would have. 나는 뭐 했을 텐데? 이미 전달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만 표시를 해볼게요. 가정 나타내는데 여기지. 그 다음 가정 나타내는데 여기. 그 다음 여기가 가정을 나타내는 데가 여기고, 마지막 문장은 가정 나타내는 데가 여기인 거지. if절이 지금 뒤로 갔죠.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럼 3번은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가정법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렇게 나오네. 선생님이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분이라면은 얘를 이제 문장을 if가 들어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풀어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라고 쓴다면 if her cooperation 잘못 썼다. 미안. 여기 다시 써줄게요. there를 빼먹었네.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주절은 똑같이 쓰고, 그다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if절의 주어를 she로 쓰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녀가 협조했더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if she had cooperated 라고 이렇게 쓰고 주절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장 I have done it earlier. 그러면은 우리 아까 if절과 주절이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는데,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다면은 if절이 앞에 나오면 콤마로 끊어주고, 주절이 앞에 나오면 콤마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우리가 if가 보이는 순간 if절 여기부터네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지금 문장이죠. if절이 지금 뒤에 나온 문장. if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기가 또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지. 새로운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공식에 넣어볼까요? if절, if 공식 위에 써있지? 한번 봅시다. if 주어 had pp. 근데 여기 not이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기. if 주어 had pp. 그 다음 주절에서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공식에 맞죠? 영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거의 그냥 한 99%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법인데, 중요한 문법 두 개가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3과 본문에서 다 나왔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나온다. 영작으로 나온다. 문법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 괄호 ABC 안에서 어법상 올바른 표현을 고른 것은 골라보세요. 됐나요? 만약에 내가 뭐 했더라면 과거사실 반대니까 had. 그 다음 여기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나와야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오른쪽 한번 써보세요. 우리 공책이나 이런 데 꺼내가지고 써봅시다. 위글에 밑줄친 B를 다음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거 그 문장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더 조용할 수 있었을 텐데.
얘는 조금 쓰기는 어렵겠다.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써보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영작 문제가 나오는구나. 얘는 조금 친절한 문제지. 이렇게 보기를 줬으니까. 조건 잘 이용해서 문제 풀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풀진 않아도 되고. 자, 그러면 이 문법 두 개를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 근데 지금 못 외우면 진짜 못 외운다? 왜냐면 시간을 더 내서 외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안 외운다는 거는 앞으로도 안 외우게 되거든. 그럼 완전 악순환이 되는 거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면 싫고, 내신도 뭐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떠올려 봅시다. 3과에서, 뭐야, 이거 왜 1과라고 써놨지? 3과에서 중요한 문법 두 개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시제였어. 뭐였지? 가정법? 미안. 과거 완료 시제. 그다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이제 얘네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과거 완료 시제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일어난 두 개의 동작 중에서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 시제로 써주는 거다.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had, pp.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이 주는 두 개의 힌트는 뭐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해주는 if 절에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 그 다음, 과거 완료는 왜 사용하는 거였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은 제일 중요하지, 이거. 자, 말해봅시다. if부터 우리 if절이 먼저 있는 걸로 그냥 만들어 볼까요? if 주어 뭐 들어가야 돼? 시제. 그렇지. had, pp 하고 쭉 나오고 이제 주절 시작. 주어 조동사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가요? 여기는 have, pp. 오늘 외워야 돼요.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마지막. 요 페이지는 캡처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은 무조건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것도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나올 게 뻔한데. 요거는 이제 캡처해가지고 요 화면을 캡처해서 외우기로 하고 3과 문법 복습 잘하고 문법 꼭 외우고 자자. 오늘.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